이번 주 새로운 애플 제품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공개된 애플 제품들을 그 핵심만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이템 성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애플에서 아이폰부터 맥북까지 정말 여러 가지의 새로운 제품들을 공개했습니다. 아이폰 17e, M4 아이패드 에어, M5 맥북 에어, 그리고 M5 프로, M5 맥스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 마지막으로 맥북 네오까지 말이죠. 어쩌면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라인업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램, SSD 등 전자기기 제품에 들어가는 자재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다른 제조사에서도 가격 인상을 피해가지 못했는데 애플은 과연 어떻게 제품들을 공개했을지, 그러면 이번 주 애플 신제품 소식 지금 바로 달려들어 볼게요. 먼저 아이폰 17e입니다. 작년에 아이폰 16e가 처음 나오고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리뷰까지 했었는데 솔직히 작년 한 해 구매한 제품들 중에서 최악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조금은 그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제품의 자재값이 오른 상황에서 아이폰 17e는 가격 동결입니다. 심지어 작년 아이폰 16e는 128GB인데 99만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아이폰 17e는 256GB SSD 시작인데 가격 동결되었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같은 용량 대비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다른 제조사에서 나온 제품들의 가격이 다 인상되어서 출시되다 보니까 작년이랑 다르게 오히려 이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리고 추가적으로 작년 아이폰 16에서 가장 말이 많았었던 맥세이프, 이 가격인데도 맥세이프를 안 넣었냐고 문제가 되었던 맥세이프가 이번 아이폰 17e에서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무선 최대 규격 25W 충전처럼 최신 규격은 아니에요. 최대 15W 충전인데 그래도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25W까지 충전이 되냐 안 되냐 보다도 작년에는요, 맥세이프가 들어가지 않은 게 치명적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는 들어간다. 그리고 카메라도 전작에 비해서는 조금 향상된 것 같은 게, 사실 아이폰 16e에 들어간 카메라가 단일 카메라다 보니까 인물사진 모드에서 피사체가 사람이 아니면 일반적인 인물사진 모드에서 뒷배경 블러 처리가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번 17e는요, 작년에 공개된 아이폰 에어처럼 단일 카메라여도 온전히 인물 모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외 칩셋은 컷칩이기는 해도 최신 칩셋인 A19 칩셋이 들어갔고요. 전면 세라믹 쉴드 2 탑재로 흠집에 더 강한 내구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색상은 기존 블랙, 화이트에 소프트 핑크가 추가되었는데 이 소프트 핑크가 실물로 보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작년에 그 별로였던 이 시리즈가 이제는 그나마 정상화가 된 느낌이랄까요? 아이패드 에어에도 이젠 M4 칩셋이 탑재되었습니다. M2부터 M4까지 매년 에어 라인업이 폼팩터는 유지 한 채 칩셋만 바뀌어서 공개했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유의미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먼저 가격. 이 친구도 가격 동결입니다. 949,000원으로 전작과 가격은 동일합니다. 저장 용량도 128GB부터 시작하는 거 똑같고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 바로 램 용량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전작인 M3 아이패드 에어도 그렇고요. 같은 M4 칩셋이 들어간 M4 아이패드 프로도 그렇고요.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상태의 기본적인 램 용량은 8GB 램 용량이거든요. 반면에 이번에 나온 M4 아이패드 에어는 기본 램 용량이 12GB 램입니다. 과거에 램크루즈라고 불렸던 그 애플이 더군다나 지금 램값 폭등으로 인해 그 램값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기기 출고가가 오르고 있는 마당에 M4 아이패드 에어는 램 용량은 올렸는데 가격은 동결입니다. 물론 M4 그 이름만 갖고 CPU, GPU, 코어 각각 하나씩 빠진 컷칩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그래도 진짜 8GB 램은 작업할 때 체감이 될 정도로 너무 불편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램 용량이 늘어난 건 이번에 너무 좋다. 그리고 기존 와이파이 6E에서 와이파이 7으로 지원되는 것도 좋아졌고요. 이 외에는 동일합니다. 출시되는 색상, 지원되는 액세서리, 아직까지도 LCD 디스플레이 등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똑같다고 봐도 무방해요. 아이패드 에어 유저분들의 염원이었던 60Hz 주사율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고요. 이번에 맥북의 메인 라인업들이 모두 M5 칩셋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패드 에어까지는 가격이 동결이 되기는 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맥북은요, 애플식 가격 조정이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에어도 그렇고 프로도 그렇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 기본 용량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맥북 에어는 원래 256GB부터 선택이 가능했는데 512GB부터 구매할 수가 있고요. 맥북 프로는 512GB부터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그 옵션이 빠지고 1TB부터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기본 용량이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냐, 왜 그러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쵸? 가격은 전작과 동일한 상태에서 기본 용량이 오르게 되면 좋은 게 맞죠? 당연히 좋아야죠. 하지만 기본 선택 용량도 오르게 되면서 동시에 가격 또한 오르게 되었습니다. 일단 맥북 에어부터 가격 비교를 하자면 완전 깡통 옵션 기준, 맥북 에어 시작가 기준으로 13인치 M4 맥북 에어 10코어 CPU, 8코어 GPU, 16GB 램의 256GB SSD 모델은 159만원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반면 13인치 M5 맥북 에어 10코어 CPU, 8코어 GPU, 16GB 램의 512GB SSD는 179만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단순히 저장 용량 차이 때문에 20만원 더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 옵션을 완전히 동일하게 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 13인치 M4 맥북 에어 10코어 CPU, 10코어 GPU, 16GB 램 512GB 모델은 189만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오게 되는 13인치 M5 맥북 에어는 10코어 CPU, 10코어 GPU, 16GB 램 512GB 모델은 194만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5만원 가격이 올랐는데 웃긴 건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딱 이 옵션만 가격이 올랐고 나머지 추가적인 옵션 사항에서는 동일한 코어수 기준 전작 대비 오히려 10만원가량 더 저렴했었습니다. 15인치 맥북 에어는요 256GB가 없어졌다 뿐이지 512GB부터의 가격은 오히려 더 저렴해서 이게 막상 따지고 보면 맥북 에어는 가격을 막 올렸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기본 SSD 용량 옵션을 빼버리면서 그냥 시작가 자체를 높여버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에어뿐만이 아니라 프로도 가격 조정이 되었는데요. 일전에 제가 리뷰했던 기존 M5 맥북 프로도 이젠 512GB를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1TB부터 주문이 가능해요. 그러면서 에어처럼 당연히 시작 가격도 올랐고요. 예전에는 맥북 프로를 250만원 밑으로 구매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250만원보다 돈을 더 줘야 되는 시기가 왔네요. 아무튼 1TB부터 시작한다 일 뿐이지 가격은 어떻게 보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M5 프로나 M5 맥스 칩셋이 들어간 맥북 프로들은요 교묘하게 그 가격을 올린 느낌이 듭니다. CPU 코어 수만 보면 전작에 비해서 당연히 늘었어요. 싱글 코어 스코어도 당연히 최신 칩인데 물론 더 잘 나오겠죠. 그런데 GPU 코어 수를 전작의 코어 수와 맞춰서 보게 되면 확실히 가격이 오른 것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M5가 최신 칩이어서 GPU 코어 수가 몇 개 빠져도 성능이 비슷하거나 유럴 가속기가 들어가서 더 잘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확실히 아쉽다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하네요. 더불어 M5 맥스 칩셋은요 1TB 옵션 마저 빼버리고 바로 2TB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500만원이 아주 그냥 훌쩍 넘어가 버려서 헉 하는 느낌이 바로 들더라고요. 이렇게 M5가 들어가는 맥북이 같은 옵션으로 비교했을 때는 가격 상승 체감이 잘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애초에 시작 가격 자체를 확 올려버리니까 이제는 특히나 맥북에서도 프로 라인업은 정말 맥북으로 업을 하시는 분들 외에는 접근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에 공개된 애플의 새로운 제품들 중에서는 메인되는 제품이 아닌가 생각되는 맥북 네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새롭게 나온 애플 제품들 중에서 가장 사용해보고 싶은 제품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작년부터도 맥북에 들어간 M 칩셋이 아닌 아이폰에 들어간 A 칩셋이 들어간 맥북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았었고 그 맥북이 보급형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서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당연히 저도 리뷰를 위해 사전 예약을 한 상태인데 가격도 맥북 치고는 나름 저렴하게 잘 나왔어요. 100만원이 겨우 안 되는 아이폰 17과 동일한 99만원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할인을 받으면 무려 85만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무엇보다도 궁금한 건 단연 이 맥북의 실제 성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맥북 네오에는 애플 실리콘 M 칩셋이 아닌 아이폰에 들어간 A 칩셋이 들어갔어요. 그 중에서도 아이폰 16 프로에 들어간 A18 프로 칩셋이 들어갔는데 똑같은 A18 프로는 아니고 GPU 코어수가 하나 빠진 컷칩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실제 성능이 그렇게 못할 것 같지는 않은 게 24년도에 나왔던 아이폰 16 프로가 전반적으로 M1 칩셋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보급형임에도 나름 준수한 성능을 보여줄 거라 생각은 돼요. 하지만 어떻게든 옵션을 올리더라도 8GB 램이 고정이기 때문에 롱폼 영상 같은 조금 무거운 영상 편집을 할 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램이 아쉽긴 해도 전반적으로 현재 노트북 가격이 정말 사악한 시점에서 보급형임에도 이 정도는 괜찮아 보이고 아이폰보다도 맥북의 맥OS로 생산적인 작업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기대가 되긴 합니다. 이 외에 다른 플래그십 맥북 라인업과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 절감을 위해서 빠진 요소들도 존재하는데요. 먼저 터치 ID, 맥북의 잠금 해제하면 역시나 터치 ID를 생각할 텐데 이번 맥북 네오는요 이 터치 ID를 끝나누기 해서 넣어줍니다. 기본 용량인 256GB에는 넣어주지 않고 512GB에만 탑재돼요. 또
맥북 하면 트랙패드인데 맥북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트랙패드의 감도와 편의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맥북 네오는 특유의 포스터치가 빠지고 일반적인 멀티터치 트랙패드가 들어갑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지금 딱 아이패드의 매직 키보드 있죠. 프로용은 햅틱 터치가 되고 에어용은 안 되는데 이 정도의 차이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포트 구성은 단 3개, USB 3 하나, USB 2 하나, 3.5파이 이어폰 단자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스피커도 좌우로 하나씩만 들어가서 여기에도 애플이 가격 절감을 했네요. 전면 카메라도 탑재되긴 했지만 센터 스테이지가 지원되지 않는 1080p의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P3가 아닌 sRGB 지원하고요. 트루톤 또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쉬운 건 물리적인 크기는 에어보다 작은데도 에어보다 두꺼운 두께,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서 그런가 더 가벼웠으면 좋겠지만 M5 맥북 에어와 동일한 무게가 참 이건 아쉬웠어요. 결론적으로 이번 맥북 네오와 M5 칩이 들어간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를 봤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플이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의 시작 가격을 올려버린 게 맥북 네오의 가격과 제품성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함이 아닌가, 각 라인업별로 확실하게 가격적으로도 끝나누기를 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학생분들, 라이트하게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맥북 네오로 가라 라는 애플의 메시지를 강하게 받았달까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공개된 제품들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애플 진짜 끝나누기 잘한다. 애플 진짜 가성비 좋아 보이게끔 포장 잘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이죠. 그리고 작년부터 환율 때문에 애플 제품들의 한국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었고 이번에 공개되는 제품들도 가격이 어느 정도 뛸 거라 생각했는데 막 그 정도는 아니어서 나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각 제품들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제품을 받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 야 애플 진짜 교묘하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템 성민이었습니다. 아이템